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했고요. 그거를 날짜별로 조목조목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지혜를 얻을까, 흐름들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날 기사인데요. 점점 심해지는 지방. 이 당시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 번화가 중심으로 제일 먼저 스페인 독감이 번집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번 확 고비를 했다. 이제는 진정되는 때입니다. 약간 고비를 주춤하는 때고요. 서울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으로 점점 확산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서울은 약간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심해지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과를 보겠습니다. 처음 기사는 10월 11일 날 나오는데 9월 달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강계군의 반 이상이 감염되는 9월부터 그런 기사가 11일 날 나오고요. 그것이 원산, 서울로 거쳐서 전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갔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이 결석을 하고 드디어 사망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파력이 있느냐? 경찰 확인이 7,000명인데요. 불과 며칠 사이 26,000명, 종로에서만 26,000명.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한약을 써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폐렴으로 해서 사람이 사망하니까 인후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점점 더 사망자가 많아지고 퍼지는데요. 왜 사망자가 많을까? 이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 건조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으로 점점 확산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인천, 함흥 이렇게 늘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금천 이런 데까지 늘어나고요. 대구는 좀 했다가 내가 종식될 것 같다고 하네, 오히려. 왜 자꾸 거꾸로 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은 조금 주춤해서 약간 이제 한 굽이 넘어가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은 심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지방.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동포가 사망하고 이제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한국인 신문, 우리나라도 배달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했는지 라든지 미국 상황들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건 기사에 넣습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고요. 오늘은 점점 심해지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각지의 독감, 날이 추워질수록 점점 심해져 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서울은 약간 이제 11월이니까요. 이때는 날씨가 추워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조금 줄어들고 지방이 점점 많아지더라. 뭐 수원부터 쫙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의 독감, 날이 추워질수록 치어갈수록 점점 심하여 간다. 수원에서의 악성의 감기는 더욱 창궐되어서 모카 현재 내지는 일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인 환자가 600명이나 달하고 600명이 아팠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선인 환자도 날로 더하여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1,500명에 달하고 매일 6, 7명씩 사망자를 내다. 수원에서 매일 6, 7명씩 사망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거죠. 이 당시 인구 분포도로 봐서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수원에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면 거는 안 나오고 요 당시 11월 7일 처음 나오는데요. 내지인이 600명이고 환자고 조선이 1,500명. 합하면 2,000명이 넘네요. 그 중에서 매일 6, 7명씩 사망하더라. 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수원의 모습입니다. 또 개성 써도 아주 창궐되어서
한 집에 3명씩은 들어누웠다. 아파서 누웠다는 얘기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대가족이 많았으니까, 뭐, 이제 어쨌든 3명씩 누운 모양이고,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로 인하여서 사망자도 매일 속출해서 오늘까지 일여인, 그러니까 한 명 내지 여러 명, 서너 명 이런 얘기겠죠. 일여 명을 합해서 100여 명의 사망자를, 어쨌든 한 명이 치지 않고, 6명, 7명 할 수도 어쨌든 일여 명.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라는 얘기죠. 어쨌든 해서 냈더라.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인구 생각하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도 합산한테 많아지거든요. 개성 옛날 기사를 봤더니요. 10월 31일 날 기사를 봤더니 제일 보통 학교 600명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 학교 학생들이 먼저 나타난 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결석자가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그동안에 100여 명이 사망했더라. 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개선 선주교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경치에 살았겠죠. 또 진남포에는 각 집이라는 각 집에 환자가 평소와 달리 많고 비상이 많고 각 학교는 휴업을 했다. 그러니까 학교 휴교를 했다는 결석자가 많으니까 아프니까 오늘까지 사망자가 수십여 명에 달했더라. 진남포는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토탈 지금까지. 그래서 진남포 기사를 봤더니요. 11월 2일 날에는 학교 학생들의 643명 정도 150명이 환자다. 휴학을 했고 그 교환국도 전화국도 전염이 됐다. 근데 이때는 더 사망자까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해도 사망자 얘기가 안 나오다. 일단 사망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전파돼서 많이 전파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그 진남포의 모습이거든요. 뭐 사진이 있어서 넣습니다. 또 논산군에는 입촌, 시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물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도시든 시골이든 뭐 이런 얘기죠. 입촌을 물론 논하지 않고 어디나 다 유행성 독감이 심해서 시골이나 도해제나 다 심해서 보통 한 집에 두서너 사람의 환자는 없는 집이었다. 다 두서너 사람 다 아팠다는 얘기다. 한 집에. 그러니까 다 전파가 많았다는 얘기죠. 또 사망자가 여기는 사망자가 가끔 있대요. 이 얘기는 여기는 사망자 상대도 적었나 봐요. 딴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망자 혹 있으므로 일반 인민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백서이라는 얘기죠. 근데 북한에서 많이 쓰는 바람에 요새는 우리가 잘 안 쓰는 금기어 중에 하나가 됐죠. 일반 인민은 대공황, 큰 공황, 공황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공황에 있다라. 왜냐면 사람이 많이 사망하니까 이제 민심이 뒤숭숭해진다는 얘기죠. 논산계로 이때 처음 나오는데요. 한 집에 환자가 있고 두 명, 3명, 4명 환자고 사망자가 속출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요 근래 사진인데요. 어쨌든 논산 사진이 옛날 게 없어서 이걸 넣습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지방으로 점점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사를 보면은. 서울은 좀 주춤하고요. 그리고 나오던 기사는 수원, 개성, 진남포, 논산 쪽으로 점점 번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7일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